왕이시여, 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왕비로 맞이하십시오. 신하들이 앞다투어 최고로 예쁜 신부 후보들을 추천했을 때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단칼에 거절한 왕이 있습니다.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낯선 누군가가 바다 건너 찾아올 거라며 하염없이 남쪽 바다만 바라본 남자. 바로 가야의 첫 번째 왕 김수로 왕입니다. 도대체 누굴 기다린 걸까요? 그리고 신하들의 졸라됨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거짓말처럼 저 멀리 바다 끝에서 붉은 돛을 단 거대한 배 한 척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안녕하세요. 퇴직한 선생님이 다정하게 들려주는 우리 역사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하늘에서 떨어진 신비로운 아래의 비밀과 거친 바다를 건너온 당당한 붉은 돛 왕비 허황옥의 로맨틱하고도 멋진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아주 먼 옛날 지금의 경상남도 김해평야 일대에는 9명의 부족장, 즉 구간이라 불리는 우두머리들이 백성들을 나누어 이끌고 살고 있었습니다. 농사도 짓고 고기도 잡으며 평화롭게 살았지만 그들에게는 한 가지 아쉬움이 있었어요. 나라 전체를 하나로 묶어주고 이끌어줄 거대한 지혜를 가진 왕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9마을 한가운데 솟아있는 구지봉이라는 봉우리에서 갑자기 하늘을 울리는 이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에 사람이 있느냐? 깜짝 놀란 부족장들과 백성들이 마른 침을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예,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러자 웅장한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그렇다면 흙을 파내며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어라. 그러면 하늘이 너희에게 모두를 다스릴 큰 임금을 내려줄 것이니라. 사람들은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정말 땅을 밟으며 노래를 부르면 왕이 내려오실까? 하지만 믿자야 본전이었지요. 9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구지봉의 흙을 밟고 손으로 땅을 다지며 힘차게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거부가 거부가 머리를 내어라. 만약 내어놓지 않으면 구워서 먹으리라. 백성들의 땀방울과 노랫소리가 산을 가득 채웠을 때 갑자기 구름 사이로 자줏빛 줄 하나가 하늘에서 길게 내려왔습니다. 그 줄 끝에는 붉은 보자기에 감싸인 눈부신 황금빛 그릇이 매달려 있었죠. 조심스럽게 보자기를 걷어내자 그 안에는 마치 봄날의 햇살을 머금은 듯한 황금알 6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세상에, 알이 하나가 아니라 6개나 있어. 그리고 며칠 뒤 신비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6개의 알이 차례로 깨어나더니 알마다 한 명씩 건강하고 늠름한 아이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알을 깨고 밖으로 모습을 드러낸 아이가 바로 수로였습니다. 역사책인 삼국유사에는 가장 먼저 나타났다고 해서 이름이 수로가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죠. 9마을의 우두머리들은 이 첫 번째 아이를 나라의 첫 번째 왕으로 받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알에서 깨어난 아이들도 각각 흩어져 대가야, 소가야 등 서로 다른 가야의 왕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오늘의 역사 발자국, 신라가 BC 57년, 고구려가 BC 37년, 백제는 BC 18년, 그리고 가야는 그 후로도 긴 시간이 지난 60년 후에 가야가 세워지겠죠. AD 42년. 그래서 새로운 나라 가야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여기서 한 가지 비밀을 알려줄게요. 이 이야기는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기록된 건국 설화랍니다. 진짜로 하늘에서 알이 뚝 떨어졌다기보다는 제각각 흩어져 살던 여러 부족과 집단이 힘을 합쳐 가야라는
새로운 연합국가를 멋지게 탄생시켰던 그날의 기억이 이렇게 신비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전해 내려온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세월이 흘러 수로왕은 어엿한 청년이 되었고 나라의 기틀을 단단히 다졌습니다. 그러자 걱정이 많아진 신하들이 우르르 나와 말했습니다. 대왕이시여, 이제 나라를 위해 왕비를 맞이하셔야 합니다. 저희 가문 중에서 가장 지혜롭고 아름다운 처녀를 골라 왕비로 올리겠나이다. 하지만 수로왕은 온화하면서도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이 땅에 내려와 왕이 된 것이 하늘의 뜻이듯 나의 평생 짝을 보내주는 것 또한 하늘의 뜻일 것이요. 그러니 억지로 찾지 마시오. 신하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대왕께서는 도대체 누구를 그토록 기다리시는 걸까? 수로왕은 신하들을 남쪽 바닷가로 보내 먼 바다를 살피게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긴 기다림이 이어지던 어느 날 망을 보던 신하가 소리쳤습니다. 배가 옵니다. 저 멀리 바다 끝에서 배가 다가옵니다. 바다 서남쪽 지평선 너머로 붉은색 돛을 달고 붉은 깃발을 세차게 펄럭이는 거대한 배 한 척이 파도를 가르며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배 안에는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낯선 옷차림을 한 사람들과 반짝이는 금은보와 화려한 비단이 가득 실려 있었지요. 그리고 그 배의 중심에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배에서 내린 이 귀한 여인은 왕이 보내는 신하들이 궁궐로 가자며 안내하려 하자 곧바로 발걸음을 옮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 당당하게 멈춰서서 이렇게 말했지요. 나는 당신들을 오늘 처음 보았습니다. 어찌 서로의 사정과 예의를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낯선 이의 손을 잡고 무작정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왕의 명령이라고 해도 낯선 땅에 홀로 도착한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고 자신의 주체적인 뜻을 명확히 밝힌 것입니다. 이 당돌하고도 기품 있는 소식을 전해 들은 수로왕은 빙그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권위로 억지로 데려오는 대신 자신이 직접 바닷가 근처 평원에 아름다운 장막을 치고 귀한 손님을 맞이하러 나아갔습니다. 마침내 수로왕과 여인이 장막 안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여인은 조용하고 맑은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했지요. 저는 아주 멀리 있는 아유타국이라는 나라의 공주입니다. 성은 허씨이고 이름은 황옥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고향을 떠나오기 전 부모님의 꿈에 하늘이 나타나 가락국의 수로왕이야말로 하늘이 정해준 짝이니 딸을 보내라고 속삭였다는 신비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수로왕이 손을 내밀며 대답했습니다. 나 역시 그대가 머나먼 바다를 건너 이곳으로 올 것을 미리 알고 기다리고 있었소. 삼국유사의 기록에 따르면 이때 허황옥의 나이는 16살이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은 이 아유타국을 인도의 아요디아라는 도시로 추정하기도 하지만 사실 정확히 어느 나라인지는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허왕후가 인도에서 왔다고 억지로 단정 짓기보다는 아주 먼 바다 넘어 넓은 세상과 소통하던 가야인들의 활기찬 기억이 매력적인 왕비의 이야기로 녹아들었다고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선생님이 이 설화에서 가장 가슴 깊이 남는 감동적인 장면은 바로 이것입니다. 수로왕은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주변의 권세 있는 집안에서 억지로 왕비를 고르지 않았습니다. 허황옥 또한 왕이 부른다고 해서 아무런 주관 없이 끌려가지 않았지요. 왕은 진심을 다해 기다렸고 왕후는 자신의 눈으로 평등한 예의를 확인한 후에
비로소 걸어 들어왔습니다. 이 만남은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데려다 놓은 정복의 장면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을 가진 두 사람이 각자의 온전한 뜻을 가지고 마주선 가장 아름답고 동등한 만남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6개의 황금알, 그리고 바다를 건너온 붉은 도추의 주체적인 왕비. 이처럼 가야의 첫 페이지는 서로 다른 길에서 걸어온 사람들이 만나 조화를 이루는 역동적인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세운 가야는 강력한 철을 다스리고 낙동강과 남해의 물길을 열어 세상 모든 나라와 소통하는 거대한 무역 제국으로 성장하게 되지요. 그렇다면 친구들, 가야의 심장이자 거대한 힘이었던 철은 그 시대에 얼마나 귀한 대접을 받았을까요? 그리고 이토록 찬란하게 빛나던 가야는 왜 하나의 커다란 통일 국가가 되지 못하고 역사 속으로 흩어지게 되었을까요? 다음 시간 가야 시리즈 두 번째, 쇠가 돈이던 나라와 가야의 소리에서 불타오르는 대장간의 비밀과 가야가 남긴 영원한 발자국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